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LA 카운티 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정부가 오늘부터 4차 무상지원금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전역의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합의하고 신속한 법안 통과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환자 수가 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새 학년도를 맞아 개강한 전국의 대학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대학가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아이들 사이에서 더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온라인 수업으로 개학한 후 저소득층 지역 킨더가든 학생들의 출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 5명 중 1명이 최소 한 번 이상 렌트비를 미납하거나 늦게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가운데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정상에 오르며 K-팝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오는 11월 대선전이 불붙은 가운데 경합주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 남성 블레이크에 대한 경찰의 총격 이후 인종차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위스콘신주 커누샤 방문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배송용 드론 프라임 에어에 대한 운항 허가를 받았습니다. 동영상 공유 앱 틱톡 매각 협상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이르면 9월 1일 틱톡 인수자를 선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애플과 테슬라의 액면 분할 효과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LA 카운티 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정부가 오늘부터 4차 무상지원금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전하는 LA론 비즈니스 사업주들을 돕기 위해 로컬 정부가 무상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앞서 LA의 사업주 300여 명에게 지원금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 4차 신청 기간에는 LA 카운티에 6천만 달러, LA시에 4천만 달러, 총 1억 달러의 연방정부 구제기금이 새로 투입돼 스몰 비즈니스 업주와 비영리 단체들을 돕게 됩니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적게는 5천 달러에서 많게는 2만 5천 달러의 무상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LA 리저널 코비드 리커버리 펀드의 신청은 8월 31일부터 시작돼 오는 9월 4일에 마감하며 웹사이트 lacovidfund.org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LA 카운티에 위치한 비즈니스 업체로 코로나19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비즈니스 영업기간이 최소 1년이 지난 업체들입니다.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지난해 세금 보고에서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이하, 영세 비즈니스의 경우 연소득 100만 달러 이하, 독립계약자나 LLC, 긱 이코노미 워커의 경우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수혜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되며 중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 연소득 50만 달러 미만의 스몰 비즈니스와 비영리 단체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시와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퇴거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1일부터 종료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전역의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합의하고 신속한 법안 통과를 예고했습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주내 세입자들이 렌트비의 최소 25%를 지불하는 한 내년 1월까지 퇴거 조치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법안 AB 3088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또 4유닛 이하의 아파트 건물 소유주들의 경우 모기지 대출 기관에 내년 1월까지 모기지 페이먼트 지불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퇴거 조치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세입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서류를 건물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지난 3월부터 9월 1일까지 사이에 밀린 미납 렌트비를 이유로 테넌트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고, 테넌트의 경우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는 렌트비의 25%를 지불하면 퇴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임대료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법안을 상정한 데이빗 치우 주 하원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과 건물주를 위해 연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환자 수가 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600만 2,61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18만 3,2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는 어제 자체 집계 결과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만 명을 넘겼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존스 홉킨스의 통계를 따르면 미국에서는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뒤 100만 명을 넘길 때까지 98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43일 만에 200만 명을 넘었고 다시 28일 만인 7월 8일 100만 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5일 만인 7월 23일 400만 명을 넘겼고 17일 만에 500만 명이 된 데 이어 다시 22일 만에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보름 만에 감염자가 100만 명 늘던 폭발적 확산에 다소 제동이 걸리며 한숨 돌린 셈입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집계로 따지면 이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4만 1,924명에 달해 여전히 많은 환자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등 6월에서 7월 코로나19의 가파른 재확산을 이끌었던 선벨트 일대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감소했지만 이번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한편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데비 벅스 조정관은 경제가 계속 돌아가게 하고 싶다면 미국인들이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벅스 조정관은 바로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함으로써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LA 카운티 5명 중 1명은 팬데믹 기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렌트비를 미납하거나 늦게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온라인 수업에 킨더가든 학생들 출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로컬 소식 임준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UCLA와 USC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 5명 중 1명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렌트를 미납하거나 늦게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 루이스 센터와 USC 러스크 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22%의 LA 카운티 주민들이 최소 한 번 이상 렌트를 늦게 냈으며 5월부터 7월까지는 7%에 달하는 주민들이 렌트를 최소 한 번 이상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9만 8천여의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 놓였으며 이 중 4만여 세입자들은 임대주가 퇴거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주 퇴거 유예 조치는 9월 1일까지이지만 내년 1월 31일까지 퇴거 유예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온라인 수업으로 개학한 후 저소득층 지역 킨더가든 학생들의 출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스틴 뷰트너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저소득층 킨더가든 학생들의 출석률이 저조한 것은 어린 학생일수록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데 저소득층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풀타임으로 학교 수업을 같이 들어줄 수 없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31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올해 킨더가든 등록은 36,914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6,000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이전 2년 동안 매년 2,000명의 학생이 감소한 것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킨더가든뿐만 아니라 1학년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의 출석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임준현입니다. 새학년도를 맞아 개강한 전국의 대학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대학가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전국의 대학들이 새학년도 캠퍼스를 열자마자 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소한 36개 주에서 현재 대학가에서 확진자 케이스가 보고됐습니다.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대학은 알라바마 대학으로 지난 19일 개강 이후 불과 열흘 만에 1,200여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알라바마 대학의 메인 캠퍼스인 터스컬루사 캠퍼스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보고됐으며 버밍햄과 헌츠빌 캠퍼스에서도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학생들은 개강 전에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교실에서 코로나19이 전파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또 아직까지 입원한 학생들은 없습니다. 이들 캠퍼스에서는 새학기 개강 전에도 수백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바 있어 이들까지 합칠 경우 지금까지 알라바마 대학 3개 캠퍼스에서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1,400여 명에 달합니다. 터스컬루사시는 알라바마 대학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지난 24일 시내 모든 술집을 문 닫도록 하고 식당에서도 주류 서비스를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지아텍에서도 캠퍼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150% 이상 폭증하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난 17일 대면 수업으로 새학기를 시작한 조지아텍은 지난 22일까지 확진자가 252명 수준이었지만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389명이 늘어나면서 캠퍼스 내 총 감염자가 6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지아텍의 코로나 확산은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사교 클럽하우스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한 곳인 시그마파이 엡실론은 집단 감염으로 폐쇄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과 노틀담 대학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남가주의 USC에서도 지난주 나흘 동안에만 104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USC에서는 대부분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들은 스터디 세션이나 모노폴리 게임, 또 학생들 간의 소규모 사교 모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CLA는 오는 9월 28일에 개강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아이들 사이에서 더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소아과학회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층의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자, 사망자가 전체 통계와 비교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석 달 사이 미국의 전체 감염자는 270% 증가했는데 10대 이하 어린이 증가율은 무려 720%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입원자 증가율은 122%였지만 어린이 입원자는 356%가 급증했습니다. 사망자도 전체 연령에서 115% 늘어나는 동안 어린이는 229%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많은 주가 유소아와 10대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코로나19 통계를 작성해 정확한 연령별 차이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24세 이하 환자를 하나의 카테고리로만 분류한 주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분석은 초중고 개학을 맞아 적지 않은 학부모에게 걱정거리를 안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남가주 지역 주민들의 절반도 되지 않는 42%만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LA타임스는 남가주 지역 주민들의 42%만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체의 절반 가까운 47%는 아예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약 10%는 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는 등 마스크를 잘못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LA타임스는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베니스 해변 에버키니 거리, 그리고 롱비치 호튼 공원, 헌팅턴 비치 메인 스트리트 등 3곳을 각각 6차례 방문해 총 3,026명의 보행자들의 마스크 착용 상태를 직접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LA 카운티의 베니스 비치의 경우 약 60%의 보행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헌팅턴 비치에서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한 30%의 보행자들만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가운데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르며 K-팝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 차트는 지난 2012년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빌보드는 현지 시간 31일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핫백 최신 차트에 1위로 데뷔했다고 밝혔습니다. 빌보드 핫백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에서 한국 가수가 1위에 오른 건 처음입니다. 싸이가 지난 2012년 강남스타일로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
1위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핫백에서 거뒀던 최고 성적은 올해 2월 발매한 정규 4집 타이틀곡 온의 4위였습니다.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을 4차례 차지한 방탄소년단은 마침내 다이너마이트를 핫백 정상에 올려놓음으로써 빌보드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대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경쾌한 분위기의 디스코 팝 장르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전체 가사를 영어로 소화한 첫 곡입니다. 지난달 21일 발매된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직후부터 방탄소년단 팬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각종 신기록을 작성해왔습니다. 방방코는 처음이지? 빌보드와 더불어 세계 양대 팝 차트로 통하는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자체 최고 순위인 싱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음악 시상식 MTV 뮤직 어워즈에서는 베스트 팝 등 4개 부문의 후보로 올라 모두 트로피를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주말 한글 학교가 지난 22일과 29일 차례로 올 가을학기 개학을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남가주 한국학원의 박평만 이사장과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개학 시즌인데 코로나19로 남가주들의 많은 학교들이 새학기를 시작을 했고 또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의 주말 학교도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새학기를 시작했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이 박 이사장님이 지난해부터 남가주 한국학원을 또 맡으셨는데 이 맡으시고 얼마 안 돼서 코로나19가 터져서 남가주 한국학원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시느라 좀 바쁘셨겠어요. 예, 뭐 우리들도 이제 역사는 뭐 한 48년 된 우리 사립학교지만은 네, 그동안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 것은 뭐 이제 미국 전체, 세계 전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학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 이제 첫 번 시도지만은 그래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가 어느 학교보다도 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네. 아주 잘 22일 날 우리 개학하면서 아주 많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정말로 그 화상으로들 많이들 하고 있어서 참 어려우실 텐데 예. 그래도 남가주 한국학원 쪽에서는 잘 대처를 하셨군요. 예, 뭐 미리 벌써 코로나 그 이번 그 재앙이 오래전서부터 벌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 그 교사 연수회를 통하고 교장 연수를 통해서 미리 이제 저희들이 차분히 네. 준비를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님을 그 역임하셨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얼마 만에 다시 맡으신 거죠? 제가 7년 만에 제가 남가주 한국학원에 네. 몸을 담은 제가 2000도가 이제 이사장을 2000도 마지막 이사장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당시 저희들이 이제 학교를 많이 그 성숙시켜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각 교회나 경쟁이 많이 생겨서 네. 이제 한때는 뭐 저희들 학생 수가 뭐 3,500명까지 이렇게 주말 학교를 저희들이 성숙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12학교로 이렇게 축소가 된 원인이 이제 각 교회나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학교가 생김으로써 이제 경쟁에서 우수하게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SAT 만점을 뭐 한 30-40명씩 이렇게 배출시키고 네. 예, 이래서 이제 아마 교포사에서는 많이 여러분들이 다 지상을 통해서 알려졌을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런데 그 요즘에 이제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자녀의 한글 교육에 대한 태도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지금은 아다시피 뭐 K-팝이나 또 무슨 삼성의 이런 전자나 네. 또 이런 것으로는 아주 세계적으로 지금 부각을 나타나고 있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포사회뿐만 아니라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도 많이 한국어를 선호하고 한국어도 배우는 사람들이 저희들 그 주말 학교에는 그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 맞으면 미국 그러니까 내셔널리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이렇게 이제 나이가 좀 많아도 아주 기쁨으로 그 헌신하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난 3월에 저희가 터졌는데 남가주 한국학원도 지난 봄학기부터 이 온라인으로 수업에 들어가고 또 봄학기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울시아오 지역 4,900 울시아오 브로바드에 이제 온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 재정이 어려우니까 초등학교를 전임자들이 그 맞으면 문을 닫았어요. 네. 그래서 그 여파로 주말학교가 더욱 이제 발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맞으면 그 교포사에서 그런 힘을 실어줘가지고 이제 주말학교가 지금 이렇게 아주 타 학교보다도 타 주말학교보다 더 힘있게 우리가 열심히 성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 새학기 등록 아직 하지 않은 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아직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언제고 이제 지들이 학생을 그 맞으면 모집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테크니컬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사의 결정을 보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등록을 해야 되나요? 예, 그 등록은 주말에 12군데에 주말 교장이 있고 네. 또 조직이 있는데 특별히 학원본부가 지금 울시아오에 그 하일랜드하고 울시아오에 4,900 울시아오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전화번호가 323-937-2084 323-937-2084로 하면은 네. 언제고 저희들이 이제 대기하고 접수를 하고 학생을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으로 계신 박형만 이사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들어온 타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UMKH 재단이 50명 대학생들 대학 입학 예정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위치한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이 한의과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타운뉴스 임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UMKH 재단이 지난 8월 29일 산타페 스프링스 지역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5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50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야외 주차장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한 채 진행되었으며 일부는 줌을 통해서도 중계됐습니다. UMKH 재단의 이번 장학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가정의 자녀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취지로 조성된 것으로 재정 상태 50%와 성적 및 에세이를 50%를 기준으로 대학 재학생 26명과 대학 입학 예정자 24명, 총 50명에게 각각 $10,000씩 전달했습니다. 이응목 UMKH 재단 이사장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성실하게 전진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학생들은 힘든 시기에 포기라는 단어도 떠올랐지만 오늘 벅차오르는 이 감정을 절대 잊지 않고 잘 성장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며 재단 측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소득층과 메디케어 환자를 진료하는 LA 한인타운 내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이 한의과 진료도 시작하였습니다.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에서는 그동안 유방암과 자궁암 진료, 메디칼 무료 신청 등 3가지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번에 4번째 이벤트로 메디케어 환자 50명에게 1년 동안 한방침 치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인타운 최초로 주정부 지원을 받아 한의과를 개설한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은 이번 한의과 개설로 한방침 치료와 양방 내과 진료를 한 곳에서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니어 환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은 8월 18일부터 LA와 노스리지밸리, 포모나 지점에서 한방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화 213-263-2100으로 하면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10일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 런칭에 이어 방탄소년단과 함께한 아이오닉 브랜드 음원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아이오닉 브랜드 음원인 아이오닉 Q I'm On It은 현대차 월드와이드 사이트를 통해 배포되며 방탄소년단 각 멤버들 개인의 시간과 경험을 가사로 담아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이는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비전을 전달합니다. 또한 9월 2일 한국 시간 11시에는 아이오닉 I'm On It 뮤직비디오가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해당 음원은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웹사이트 hyundai.com/worldwide/en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오는 11월 대선전이 불붙은 가운데 경합주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선은 전국 득표수가 아니라 주별 선거인단 확보수를 기준으로 대통령을 선출해 경합주의 투표 결과가 사실상 당락을 결정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쇠락한 공업지대이자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3개 주와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남부 3개 주 등 모두 6개 주가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힙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분석을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격하며 바이든 후보와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미시간의 경우 7월 28일 기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8.4%포인트 앞섰지만 한 달 후에는 이 격차가 2.6%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최근 팍스뉴스는 기사에서 이 8월 말 기준으로 바이든 후보가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선 격차가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선 수준보다 대체로 더 작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보다 더 좋은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 남성 블레이크에 대한 경찰의 총격 이후 인종차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위스콘신주 커노샤 방문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장과 주지사가 상황만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는 가운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독소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커노샤 방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법 집행관과 주 방위군에 감사의 뜻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장과 주지사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방문에 반대했지만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하지만 커노샤 방문 시 경찰의 총격을 받은 흑인 남성 블레이크 가족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But there will be more detailed plans forthcoming that are announced. Okay, so no, he's not scheduled to be with them. Not for. 위스콘신주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과 함께 경합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위스콘신주에서 3월 31일 이후 바이든과 트럼프 간 격차가 벌어졌던 지지율은 8월 26일 3.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경합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자 조용한 행보를 이어오던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펜실베니아주로 출격해 맞불을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치유하기보단 정치적 이익을 위해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But his failure to call on his own supporters to stop acting as an armed militia in this country shows how weak he is.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점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는 미국의 독소 같은 존재라고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시위에서 약탈하는 사람들보다 경찰을 더 비난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흑인 피격 사건이 양측 간 이념 대결로 비화되면서 대치 전선은 양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되는 집단 휴진에 지금은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할 때라며 의료 현장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으면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강경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진료 거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엄중한 국면에 의사들이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이어가기로 한 이후 나온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입니다.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 기구를 통해 의사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거라며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한편으론 앞서 정부에서 많은 양보안을 제시했고 상황이 급박한데도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의사들의 요구에 대한 협의를 약속하면서 동시에 압박에 나선 겁니다.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명백한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의료 현장으로 당장 복귀하라는 겁니다. 정부에도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약속과 인내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계속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통합당은 정부 여당이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런 만큼 우선 집단 휴진으로 이어진 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야당과 의료계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정책들은 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해도 불구하고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 방안을 낸 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집단 휴진에 대한 강경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에 나선 상황이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대치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를 고발하자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이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외과 교수들은 다음 주 월요일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고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들은 사직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외과 교수들이 7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총파업에 맞춰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건데 응급환자와 중환자, 입원 환자 진료는 계속합니다.
교수급 의료진이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것이 교수들의 집단 행동에 불을 붙였습니다.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심지어 고발까지 하고 있는 사태에 우리 교수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느냐, 이런 끊임없는 고민을 하다가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들도 밤새워 수술했던 전공의가 고발당했다며 사직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현장 조사가 이뤄진 경북대와 계명대 등 대구 지역 4개 병원에선 의대 교수 250여 명이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독자적인 진료 의무는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면허를 기초로 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백혈병환호회 등 6개 환자 단체는 전공의에게 의료 현장 복귀와 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하면서 환자의 피해와 불편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공개 서한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도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주로 안쪽에 타는 듯한 증상이나 속쓰림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가슴 쓰림은 흉골 뒤쪽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이고 오목 가슴부터 목으로 전파되고 누우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식도와 위는 하나의 관이 연결돼 있고 하부 식도 관략근이 밸브 역할을 함으로써 위에서 식도로 음식물의 역류를 예방해 주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항역류 장벽을 하는 하부 식도 관략근의 기능이 약화되면 위 내에 있는 위산이 역류하고 식도는 위산에 의해 손상을 입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최정민 인제대학교 소화기병센터 교수는 위액이나 위 내용물이 인도로 역류해 시고 쓴맛을 호소하고 주로 누울 때 심해지는 증상이 있다며 이외에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잘 체하며 배가 답답하고 싸늘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고 트림이나 마른 기침이 자주 나오고 음식이 잘 안 넘어가며 헛구역질이 나온다는 비전형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환자가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경우 내시경 검사를 먼저 시행합니다. 호소하는 증상만으로는 위식도 역류 질환과 위궤양, 위암 등 다른 소화기 질환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삼킴 장애나 출혈, 복부 종괴, 빈혈 등의 경고 증상이 있다면 꼭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전문의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약물 치료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잘 복용하는 것인데 아침 식전에 복용하는 것이 약물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생활 습관의 개선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술이나 커피, 탄산음료,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초콜릿 등의 음식물은 하부 식도 관략근 압력을 낮추게 돼 역류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이를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음식을 섭취한 후 바로 눕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를 자제하고 금연하는 것도 위식도 역류 질환 예방에 중요하며 복부 비만이 있다면 역류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중을 감량해야 합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강한 상승세를 이어온 데 따른 숨고르기 차원으로 풀이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애플과 테슬라의 액면 분할 효과에 힘입어서입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23.82포인트, 0.78%가 하락한 28,430.0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70포인트, 0.22% 내린 3,500.31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9.82포인트, 0.68%가 상승한 11,775.4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올해 들어 41번째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달 7.6%, S&P 500 지수는 7%가 올랐습니다. 8월 월간 수익률로는 다우는 1984년 이후, S&P 500은 1986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S&P 500은 또 5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1950년 이후 5개월 연속 오른 것은 26회밖에 없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번 달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과잉 공급 우려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8% 떨어진 42.61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5% 내린 45.5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42만 배럴 증가한 1,044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투자자문회사 어게인 캐피털의 존 킬다프는 로이터의 수요와 관련해 제대로 된 개선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8월 월간 가격은 전월보다 5.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2% 오른 1978.6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8월 월간 가격은 0.4% 떨어져 5월 연속 오름세를 마감했습니다.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매각 협상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CNBC 방송은 오늘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이르면 9월 1일 틱톡 인수자를 선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처한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과 매각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 인수 전에 먼저 뛰어들었지만 오라클도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트댄스가 인수자를 발표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기술 수출 제한 조치에 따라 매각이 기술적으로 완료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배송용 드론 프라임 에어에 대한 운항 허가를 받았습니다. FAA는 이날 아마존에 배송용 드론 편대를 운영하도록 승인했다며 이번 승인 조치로 아마존이 고객들에게 소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송할 광범위한 특권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확보함에 따라 고객을 상대로 한 드론 배송 시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프라임 에어 드론 편대가 즉각 대규모로 배송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비행과 시험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평년 기온을 밑도는 오늘 같은 날씨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금요일부터 낮 기온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해 오는 주말 또 한 차례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1도, 63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4도, 61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0도, 밤 최저 60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대체로 흐리겠고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한국은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5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빛 카우나 LED 마스크, 한국홈쇼핑은 유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종합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